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MSA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MSA는 뭐 앞에서도 이제 저번 주 뭐 월요일에도 개념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드렸겠지만 이제 최대한 이제 우리가 구현 단위를 최대한 작게 한 가지 일에 이제 디바이드 컨커해서 이제 만들자는 게 MSA의 기본 사상이고요. 뭐 실제 이제 뭐 쇼핑몰 웹이면은 이제 화면 그 UI 쪽 어플리케이션 따로, 그 다음에 실제 비즈니스 로직, 뭐 사용자 정보, 상품 관리, 주문 관리 이런 비즈니스 로직별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다고 이제 MSA에서 개념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할 거는 이런 거 실제로 하려면은 어떤 그 플랫폼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실제 만들어서 배포할까를 이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MSA 특징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됐으니까 바로 넘어가고요. 뭐 모노리스 구조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최대한 분리할 수 있는 대로 분리하는 게 MSA의 주로 목표가 됩니다. 모노리스 구조 뭐의 문제점은 뭐 잘 알려져 있고요. 사실 모노리스도 작은 시스템에서 만들기에는 이제 간단한데 이제 좀 덩치가 커져서 뭐 온나라나 뭐 이런 문서 관리 플랫폼이나 이 정도 이제 대표 포탈들이 되면은 이 크기가 무지막지하게 커져서 이제 하나 고치고 내렸다 올리려고 하면은 최소한 뭐 한 2~30분 걸리고 뭐 이런 일이 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MSA 구조로 쪼개서 필요한 데만 그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구조를 만들자는 거고요. MSA 구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게 많이 이제 시작하고 했는데, 이제 앞에 이제 UI를 담당하는 뭐 사용자 화면을 담당하는 컨테이너, 그 밑에는 이제 관리자 화면을 담당하는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화면단을 우선 분리를 하고요. 중간에 실제 비즈니스 로직과 매핑을 해줄 수 있는 API 게이트웨이라는 이제 기능이 들어가고, 이걸 통해서 실제 서비스들 뭐 사용자 정보를 가져오는 비즈니스 관리하는 비즈니스 로직들 별도, 뭐 이제 상품을 관리하는 비즈니스 로직 별도,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들을 분리해서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 뭐 MySQL을 사용하는 쪽, 뭐 PostgreSQL을 사용하는 쪽, 뭐 NoSQL을 사용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DB를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분리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하면은 좋은 점이 우선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배포가 빠르고 이제 실제 배포하고 구동 올라오는 시간도 빠르게 되고요. 그리고 인스턴스 여러 개로 이제 세션 클러스터링이 쉽게 되기 때문에 어떤 하나가 죽어도 뭐 전체 서비스는 계속 동작하고 있고, 뭐 일본 서비스가 전체 내려가면 안 들어갈 수 있지만 전체 서비스에는 영향을 안 주고 이제 계속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서, 또 일부 서비스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으면은 이제 전체 서비스 중단 없이 이제 서비스 업그레이드가 순차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컨테이너가 많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는 컨테이너끼리 통신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보통은 REST API를 현재는 뭐 다른 현재 예제를 들 상황에서도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TCP 뭐 프로토콜이나 뭐 데이터 스트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통신 모듈을 컨테이너 간 통신 그 방법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런 이제 당연히 MSA로 구성을 해놓으면은 모듈마다 뭐 개발하는 랭귀지도 다를 수 있고, 뭐 프레임워크도 달라도 서로 뭐 RESTful API로 통신만 되면은 전부 다 같이 서비스를 구성해서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별로 이제 실제 부하가 걸리는 그 비즈니스 로직이 있으면은 이제 컨테이너 인스턴스들을 더 늘려줘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리소스를 할당해서 이제 서비스를 더 계속 진행해 줄 수 있다는 뭐 이런
장점들도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은 실제 이제 MSA를 구성하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모듈들이 필요한데 그 모듈 카테고리를 이제 쭉 구성을 한 걸 보면 우선 게이트웨이라는 것 쪽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이제 API 이제 통신을 해야 되니 통신을 해야 되지만 통신해야 될 컨테이너가 너무 많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통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그 인터페이스들을 관리하는 걸 이제 API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HA 프락시처럼 노드 밸런스는 이렇게 웹에서 통신할 때 어디에다 이제 실제 트래픽을 분배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쭉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건 이제 서비스 메시에서 이제 서비스 관련해서 서비스를 어디 있는지 찾고 실제 이제 뭐 시동 이제 프로퍼티 파일도 저장하고 그다음 이제 오스 인증들 해주고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제 서비스 관련 실제 메시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컴포넌트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이제 컨테이너를 돌리는 플랫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CI/CD라고 실제 어플리케이션 배포할 때 이제 자동화된 이제 배포 보통 뭐 젠킨스나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모듈들도 필요하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텔레메트리라고 이제 실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제 인스턴스가 이제 수도 없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모니터링 효율적으로 중앙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고 그 외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말고 이제 서비스로 백엔드 서비스라고 뭐 실제 DB나 오라클이나 이런 것들은 파스 위에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런 건 어플리케이션은 보통 구현을 안 하고 외부에 이제 구축해 놓고 거기에 이제 연동을 해서 이제 MSA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백엔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컴포넌트들이 필요합니다. 이 다음 장은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는 제품들이나 오픈 소스들을 이제 이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제 분리해 놓은 거고요. 게이트웨이 쪽을 보면은 뭐 NJX나 뭐 와스나 뭐 여러 가지 있고 현재 파스타 쪽에서는 이제 WSO2 이제 API 게이트웨이랑 이제 넷플릭스 줄 이 정도 사용해 가지고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걸 못 쓰는 건 아니고 다른 부분은 이제 사용자가 이제 구축해 가지고 연동해야 된다는 이제 좀 불편함이 있다는 것 뿐이고 이제 사용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런타임 쪽을 보면은 이제 파스타 쪽은 제일 위에 쿠버네티스하고 이제 밑에 놓은 이제 클라우드 파운더리라는 두 개의 이제 도커 컨테이너 이제 제공하고 있는 엔진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프레임워크 쪽은 기본적으로 뭐 스프링이나 뭐 다른 프레임워크 이제 빌드팩을 통해서 프레임워크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도 뭐 다 그렇듯이 이제 다른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빌드팩을 실제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커스터마이징해서 붙이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다음 밑에 오토메이션 관련한 건 뭐 CI/CD 관련해서 파스타 쪽에서 이제 내부에서 뭐 그래들 뭐 메이븐, 뭐 젠킨스 이런 걸로 내부 이제 자체 CI 배포 파이프라인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터미널지 관해서는 이제 파스타 내부에 있는 이제 로그나 뭐 성능 정보들을 뭐 일라스틱 터치 기반의 이제 자체 그 성능 이제 모니터링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타에서 이제 관련해 가지고 뭐 레비덴큐나 레디스나 뭐 기타 MySQL, 큐브리드 이런 건 이제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MSA 이제 샘플들을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우버가 이제 MSA 구조로 이제 구축했다고 하는 샘플이고요. 우버는 이제 특이하게 뭐 도메인 오리엔티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해서 실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컨테이너 접속하는 애들은 전부 다 도메인 서비스 이용해서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제 넷플릭스하고 좀 다른 경우인데 그래도 뭐 간단하게 구축할 수 있고 외부 인터페이스는 뭐 API 게이트웨이 통해서 뭐 RESTful API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 이제 실제 드라이버 이런 게 이제 자기 필요한 뭐 관리 서비스나 뭐 이런 쪽에 붙어가지고 이제 실제 우버
그 화면을 보면 나오는 그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넷플릭스 사례는 이제 좀 많이 드러났는데, 이제 왜냐면은 실제 뒤에서 얘기할 스프링 클라우드에 있는 많은 소스들이 넷플릭스에서 이제 공유해서 이제 컨트리뷰션 한 소스를 기반으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넷플릭스는 뭐 워낙 커가지고 이제 뭐 이쪽에서 줄이나 API 게이트웨이, 노드 밸런스, 그다음 뭐 등등등등 해서 이게 실제 뭐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 배포한 이제 화면들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뒤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이제 넷플릭스 쪽에는 제일 크게 이제 줄이라고 API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는 모듈을 이제 실제 스프링 클라우드 쪽에 컨트리뷰션 했고요. 그다음 유레카라고 실제 어디에 그 인스턴스들이 있는지 찾기 위해서 인스턴스 이제 컨테이너 인스턴스의 DNS 역할을 하는 유레카 서버라는 것을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에서 이제 넷플릭스의 모듈을 가지고 제공하고 있고요. 뭐 리본이라고 이건 로드 밸런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드 밸런스 넥인데 간략화돼서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경량화된 그 로드 밸런서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으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얘기는 이제 스프링 부트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스프링 부트, 스프링 클라우드로 기반으로 샘플을 만들었고요. 이제 이쪽은 현재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스프링 부트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게 이제 클라우드 파운더리라고 하는 거 이제 VM웨어 하는 이제 스프링 기반으로 하는 재단들이 이제 모여서 만들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현재 VM웨어랑 이제 파운더리 여기서 제일 잘 돌아가고 있고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은 이제 어노테이션이나 이런 거 한 줄만 추가해주면 실제 이제 기능을 해줄 수 있도록 이제 여러 셋업 구현해야 될 내용들을 이제 프레임워크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독으로 동작이 가능해서 웨바스 전통적인 이제 3티어 방식으로 구성하진 않고 있고, 이제 파스타 클라우드에서 이제 적용하기 좋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에 맞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스프링 그 부트나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이제 실제 MSA나 이제 클라우드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이제 프레임워크 이제 아키텍처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 빌드, 배포, 운영에 관련한 아키텍처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스프링 부트의 기반으로 만든 프레임워크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제 이 구성 요소들을 이제 나눴는데요. 이제 우리가 MSA를 구성해 보면 우선 컨피그 서브 구성 정보를 어디난가 이제 보통 레파지토리에 놓고 사용할 필요가 되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쪽은 뭐 자체 뭐 컨피그도 클라우드 컨피그도 있고, 이제 주키퍼에서 가져온 이제 컨피그레이션도 있고, 콘솔이나 etcd나 볼트나 뭐 그 K8s의 뭐 컨피그 맵이나 이런 쪽 모듈을 기반으로 이제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프레임워크 안에 다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서비스 디스커버, 이제 실제 이제 어플리케이션 뜰 때 이제 구성 프로퍼티를 가져오는 기능이 하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들이 실제 배포가 됐으면 어디 있는지 그걸 찾기 위한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 내용이 필요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현재 여기 AJ에서는 스프링 클라우드의 유레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그거 말고도 뭐 이제 주키퍼나 콘솔이나 etcd나 뭐 이제 K8s나 클라우드 파운더리에서 이제 자기가 익숙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실제 서비스 디스커버리 이제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버스 서비스는 이제 실제 통신을 하려면은 뭔가
이제 RESTful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통신 방법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스프링 안에 내부에 레비덴큐나 뭐 카프카나 뭐 기타 다른 스트림 서비스나 데이터 플로우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이제 좀 프레임워크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서킷 브레이크는 이제 MSA 이쪽에서 나오는 이제 특히 이 스프링 클라우드에서 나오는 이제 개념인데 실제 서비스에 이상이 있다고 스레스홀드에 뭐 인계치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되면은 해당 서비스를 고립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기능으로 이제 히스테릭이라고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내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노드 밸런스 이제 실제 내가 어떤 그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호출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현재 이제 MSA에서는 호출 기능은 똑같이 제공해 주는데 인스턴스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이제 호출을 해야 될지에 따라서 이제 그 원래는 이제 부하 분산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클라이언트 로드 밸런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리본이나 뭐 그 이제 자체 뭐 로드 밸런서나 아니면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골아우터나 뭐 H프락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로드 밸런스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는 내가 어떤 이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찾아가지고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플리케이션 이제 MSA로 실제 비즈니스 로직이 여러 개로 분리가 되면은 이거를 여러 개에 대해서 일일이 그 URI를 만들어 가지고 호출하는 거는 이제 너무 불편해지게 되는 게 API 게이트웨이라는 하나의 이제 API 프락시를 통해 가지고 호출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고 현재 스프링 클라우드 쪽에서는 줄이라는 걸 이제 넷플릭스에서 가져온 줄이라는 이제 프레임워크로 제공이 가능하고 뭐 그 외에도 뭐 파스타의 WSO2 뭐 API 게이트웨이 이런 걸 사용해서도 구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스프링 클라우드 쪽 보면은 이제 쿠버네티스 뭐 클라우드 파운더리 AWS 등등등 해서 밑에 이제 실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동작하기 위한 내용 그 어플 프레임워크에 필요한 레이블러리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제 스프링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거고요.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실제 이제 파스나 뭐 클라우드에 배포하다 보면은 이 프로퍼티를 이제 변경하고 뭐 이러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소스에다가 박아 놓으면은 변경이 너무 곤란해지기 때문에 보통은 외부에 있는 레파지토리에다가 그 배포하기 위한 형상에 관련한 프로퍼티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배포될 때 그 내용을 자동으로 읽어가서 반영을 해서 배포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스프링 이제 이 프레임워크 전체에서는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라는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내용은 뭐 실제 스프링 그 부트 내용을 보면 어플리케이션.프로퍼티나 뭐 어플리케이션.야물, 뭐 부트스트랩 야물 뭐 이렇게 이제 이제 실제 프레임워크 올라올 때 읽는 그 프로퍼티도 있는데 이런 것을 레디스 API를 통해 가지고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 서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받아가고요. 그다음 뭐 지금 제이슨 형태로 이제 받아주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실제 이 클라우드 컨피그가 자기 그 프로퍼티들을 저장하는 위치를 뭐 Git이나 SVN이나 아니면 자체 뭐 내부 로컬 이제 파일 디렉토리나 이런 위치에 따라서 저장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뭐 당연히 이제 내부에서 이런 통신에 대해서는 안보코어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실제 우리 이제 MSA에서 얘기하는 실제 우리가 러닝하는 코드와 이제 이걸 러닝 시키기 위한 설정을 분리시키자는 이제 기본 개념에 따라서 이 이제 클라우드 컨피그 서비스가 잘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특이한 건 어플리케이션 재시작 없이 이제 컨피그만 바꾸면은 실제 프레임워크 이제 이건 스프링 부트로 돼 있는 이제 구조에서 가능한 얘기고요. 스프링 부트 자체가 스프링 이제 클라우드 컨피그 서버에서
실제 컨피규레이션이 바뀌면은 명령어 따라서 그냥 이제 재시작 안 하고 내부에서 적용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구조를 보면은 제일 위에 이제 git이라고 여기서는 이제 git을 사용하고 있고, git 안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YAML 파일들, YML 파일들 올려놓으면은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에서 그 내용을 이제 이제 실시간으로 가져와서 이제 가져오게 되고요. 어플리케이션이 실제 이제 동작할 때 그 내용을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에서 확인을 해서 자기에 반영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레카 서버에서 얘기 드릴 거고요. 유레카 서비스는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개 이제 비즈니스 로직에 내가 다른 비즈니스 로직을 여러 개 설정을 하면은 어떤 거가 실제 내가 알고 있는 건 비즈니스 로직에 뭐 도메인 네임이나 뭐 호스트 네임을 알고 있을 거고요. 실제 이제 컨테이너 인스턴스가 어디 떠 있는지는 이제 뭐 유레카 서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 뭐 IP 주소나 뭐 도메인 주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예제로 보실 거고, 이제 뭐 새로 서비스가 올라오면은 감지해서 자동으로 목록에 추가되고요. 종료되면 삭제되고, 지금 디폴트는 뭐 30초 단위로 하트비를 체크하기 때문에 이제 생성과 삭제 감지가 이제 30초가 걸린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API 호출한 쪽에서는 실제 상대방의 상세 주소 없이 그냥 호스트 네임 이름만 가지고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레카 서버의 이제 특징은 뭐 당연히 서버 클라이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유레카 서버가 존재하고 각 어플리케이션마다 유레카 클라이언트를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에 있는 이제 어노테이션 하나만 넣어주면은 이제 해당 그 기능들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다음 RESTful API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이제 이 서비스가 중요한 거는 이제 기타 다른 서버 API 줄 서버나 그다음 노드 밸런싱하는 리본이나 그다음 관리하는 뭐 스프링 부트 이런 것들이 유레카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자기 이제 스프링 부트로 배포된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관리에 대해서 유레카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리스트를 받으면 해당 자기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레카 서비스를 보면 간단하게 유레카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시작할 때 유레카 클라이언트에서 자기의 이제 주소하고 이름에 대해서 유레카 서버에 등록을 해주고, 주기적으로 이제 그 내용들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호출을 하면은 그 내용을 그 이제 실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서비스와 그 라우팅 정보를 이제 호출자한테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인스턴스가 하나일 때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개 있을 때도 같은 일이 발생하고요. 이제 유레카 서버에서 이제 한 서비스 안에 이제 여러 개의 접속 정보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제 밑에 있는 건 이제 유레카 서버 이제 관리 화면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실습할 때 들어가서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 유레카 서버를 띄우고 이제 관리 화면을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뭐 클라우드 어드민, 클라우드 원, 뭐 게이트웨이 이런 식으로 접속 정보에 대해서 보여주고, 실제 이게 RESTful API를 통해 가지고 클라이언트 이제 요청하는 클라이언트한테 이 내용이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줄 API 게이트웨이는 이제 실제 API 게이트웨이는 이제 MSA 문제점 중 하나가 이제 뭐 서비스들이 이제 분할해서 이제 분리 배포되고 있기 때문에 각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API 엔드 포인트가 전부 다 각각 다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한두 개일 때는 그냥 구성 정보 넣어서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점점 늘어나면은 뭐 20개, 10개도 뭐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하나로 모아가지고 한 개의 서비스에 한 개 이상의 이제 서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다수의 엔드 포인트가 생기는 것을 이제 하나로 볼 수 있게 이제 대리해주는 기능이 API 게이트웨이고요. 그래서 뭐 사실 이제 MSA 분할을 해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장 이제 중간에서 그 부하가 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API 게이트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PI 게이트는 뭐 프록시 서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뭐 이거 이제 실제 이제 API만 중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용해 보면은 이제 실제 API 이제 사용하기 위해 인증 서버들도 같이 연동할 수 있고, 당연히 뭐 API 얼마 썼는지 모니터링이나 뭐 로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 이제 간략한 구조를 보면 앞에 API 게이트웨이 이제 프락시 서비스가 있고요. 위에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특정 뭐 서비스 비즈니스 로직에 대해서 RESTful API로 요청을 하면 줄 서버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프리필터나 뭐 프리스크립트나 포스트스크립트나 미들 스크립트 이런 거 이제 부가적으로 적용해줄 내용이 있으면 적용해주고, 그 내용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 DNS 라우팅 테이블이나 아니면 유레카를 참조해서 해당 인스턴스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해주는 인스턴스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이게 요청을 중계를 하고요. 요청을 받으면 이제 포스트 스크립트 돌리고 그 결과를 이제 실제 요청했던 클라이언트에 보내주게 됩니다. 이제 게이트웨이 이제 필터 관련해서 좀 뭐 얘기가 더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필터 기능을 보면은 뭐 인증 보안도 필터 쪽에 들어가 있고요. 뭐 모니터링이나 이제 라우팅도 이제 지금은 고정적인 라우팅 얘기했는데 뭐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개 이제 서비스 이제 로직을 바꿀 수 있는 다이나믹 라우팅도 뭐 자기가 원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으면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 뭐 스트레스 테스트 할 때도 사용하고 로드 밸런스 노드 쉐딩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정적 응답 처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스크립트를 통해서 주로 이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터 타입 보면은 이제 프리필터는 이제 라우팅 하기 전에 실제 리퀘스트 들어오면은 이제 구동되는 이제 실제 스크립트나 배치들이 들어갈 거고요. 라우팅 필터는 라우팅 하면서 이제 보통 안에 뭐 HTTP 뭐 헤더나 뭐 이런 거 조작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요. 포스트 필터는 응답 받고 응답 보내기 전에 뭐 리스폰스 헤더나 뭐 이런 거 소정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서킷 브레이커라는 것은 실제 에러가 발생했을 이제 뭐 당연히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에러는 당연히 발생하게 되고요. 에러가 내용이 뭐 하드웨어일지 로직일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어쨌든 뭐 특정 자기가 정해놓은 스트레스 홀드 이상 어플리케이션이 계속 에러가 나고 있다면은 사실 전체 품질을 위해서는 고립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서킷 브레이커라는 거 그럴 때 이제 실제 에러가 어느 정도 나면은 일정 시간 동안 이 서비스를 이제 고립을 시켜놓게 되고요. 그래서 뭐 클로즈, 오픈, 뭐 하프 오픈 이런 이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돌아간다고 되어 있고, 이건 뭐 사실 이제 안에 스프링 클라우드의 프레임워크에 어노테이션 넣고 하나 이제 서킷 브레이크 관련한 이제 코드들 넣으면은 자동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본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뭐 로드 밸런스라고 해서 실제 이제 HF나 뭐 NGX처럼 큰 로드 밸런스 말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자기가 다른 어플리케이션 이제 MSA 상황에서 다른 어플리케이션 부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간단한 이제 로드 밸런서고요.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로 뭐 구성되어 있다. 뭐 마음대로 스키마를 구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뭐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연동해서 같이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크게 어플리케이션만 넣어놓으면은 크게 고민 안 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부트 어드민은 이제 실제 이제 스프링 부트로 배포된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화면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 샘플에서 넣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꼭 이거 사용하지 않고 뭐 파스타에 있는 그 관리 화면이나 아니면 자기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제 다른 그 뭐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연동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부트 어드민은 이제 실제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 내부 정보들 모니터링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제이슨 형태로 받아오고 있고, 그 다음 뭐 당연히 헬스 체크하고 있고, 관련된 뭐 환경 설정이나 이제 뭐 성능 매트릭들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이제 샘플이라고 이제 뒤에 다시 나올 텐데,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제 파스타에다 배포하려고 하고 있는 샘플 구조고요. 아까 그래서 실제 웹 UI라고 해서 이제 사용자 이제 UX에 관련된 이제 서비스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간에 줄 API라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다른 서비스들을 모두 연결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API 서버 1, API 서버 2는 API 서버 1은 뭐 간단하게 사용하는 그 어플리케이션 MySQL에서 뭐 읽어서 사용하는 내용, 뭐 2는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내부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모듈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유레카 서버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서로의 위치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어드민 서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의 이제 상태 정보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피그 서버가 Git을 통해 가지고 각 어플리케이션들의 구성, 그 컨피그 정보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MSA 지금 이따 샘플에서 얘기할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샘플에 관련된 MSA 내용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고요.